안녕하세요. 조성미TV 6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밖에는 눈도 내리고 건강이 걱정되는 시기인데요. 우리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게 새해를 맞이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청운대학교 외래 교수님이시고요. 행정복지연구소의 소장님, 그리고 내포종합발전위원회의 회장님을 맡고 계신 청운대의 송채규 교수님을 초대하였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요즘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신중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에 대한 문제인데요. 네. 요즘은 신중년, 꽃중년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송 교수님께서 뭐 평생교육이든 뭐 이런 그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신중년들이 제 2막 인생 2막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길라잡이를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는 정말 우리가 신중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정의, 꽃중년의 정의 이거부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인간을 생물학적인 나이로 분류를 하면 뭐 민법이나 형법이나 청소년법이나 이런 다양한 법에서 나이 구분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특히 또 최근에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유엔에서 정한 나이 기준에 이제 65세를 기준으로 이렇게 많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65세를 기준으로 정한 유엔의 기준에 보면은 65세 이상이 이제 전체의 7% 이상이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 그다음에 20%를 넘으면 이제 초고령 사회라고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신중년이라고 이렇게 또 분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나이보다는 어떤 개념적인 연령대로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는 걸로 맞다고 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2017년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신중년의 정의를 50세에서 69세로 이렇게 개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50세에서 69세는 어떻게 이제 하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 생물학적인 나이보다는 어떤 신체 신체 나이 요런 나이로 봤을 때 50에서 69세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2의 이모작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나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신중년이라고 이렇게 정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해가 충분히 됐습니다. 근데 이 꽃중년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좋은 느낌으로 다가왔거든요. 저도 실은 신중년 나이에 있거든요. 거기에 꽃을 붙이니까 이게 꽃다운 나이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홍성에서 어쨌든 평생교육에 관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신데 그것의 의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중년, 인생 이모작을 우리가 얼마나 잘 가꾸고 만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출발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홍성에서의 신중년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지. 홍성에서 이 꽃중년은 신중년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래서 홍성의 인구 분포도를 한번 봤어요. 홍성의 인구 분포도를 보니까 65세 이상의 인구가 지금 24%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엔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면 홍성은 이미 초고령 사회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초고령 사회 이 연령대에 있는 인구들이 홍성에서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랬을 때 이 홍성의 꽃중년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 꽃중년에게 더 많은 지식을 새로운 신지식을 주입을 시켜서 이 홍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할 것이냐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제 생각은 이제 그런 집단이 어떤 집단일까를 이렇게 홍성에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집단들이 이장,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 그다음에 자율방범대원, 그다음에 소방 의용소방대, 새마을 지도자
이런 나름대로 중간 지도자들을 하시고 있는 분들이 네, 네. 대부분 꽃중년인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홍성의 그렇죠. 중간 지도자가 네, 꽃중년 네. 역할에서 많이 있으니까 네, 네. 그러면 이분들에게 지금까지 어떤 배웠던 지식과 경험 플러스 지금은 또 무슨 시대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네, 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지식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거를 배우기를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네. 또 마찬가지로 이 홍성군의 리더 되시는 분들도 이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제대로 올라타지 못하신 분들은 네. 이거에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신중년들이 몽땅 중간 리더 및 첨단 가는 이런 세대들이 다 함께 이런 교육을 배워서 네. 평생 교육의 일환으로 이런 그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지식과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되는 기술을 배워서 이 홍성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네, 또 네. 더욱 좋지 않을까. 아,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홍성의 꽃중년이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결국은 인구 분포를 볼 때 지금 꽃중년 세대들이 네. 실은 은퇴를 앞에 두었거나 이미 그렇죠. 은퇴하셨거나 네. 하는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저희가 은퇴를 하면은 그 다음에는 쉬는 거다. 네. 평생 일 열심히 했으니 그렇죠. 나 이제 그만 쉬고 싶어. 네. 이랬는데 실제 사회적인 상황을 볼 때 그렇게 손을 놓고 쉴 세대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100세 될 때까지 맨날 놀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아직도 자신의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그 풍부한 삶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역할을 감당하는 과정에 이 꽃중년의 개념이 들어온 것이고 그렇죠. 네. 이 꽃중년을 또 좀 더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네. 교육을 통해서 새로 재활용? 아까 네. 재활용 네. 얘기하셨는데 새로운 인생을 사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인생 네. 2모자, 인생 네. 2막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은 저도 그 세대에 속하지만 저도 새로운 것을 막 배우고 싶어요. 네. 네. 배우셔야 됩니다. 네. 배우지 않으면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네. 없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네. 그죠? 네. 그 변화 속에 네. 꽃중년이라고 해서 뒤처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거기에 올라타서 네. 함께 네. 즐거운 행복한 세상을 살아 나가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그 신중년, 꽃중년에 기대하는 거는 또 네.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우리 홍성 사회에서의 이 신중년들이 해야 될 역할이나 어떤 이제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기대 뭐 이런 네. 거라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류가 태어나서 지구상에 인류가 나타나서 농업을 이렇게 하면서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네. 그다음에 지식정보화 사회가 되고 네.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사회까지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에 농업 사회, 그다음에 산업 사회까지, 그러니까 농업 사회까지는 몇천 년이 걸렸지만 네, 네. 산업 사회는 결국 몇백 년이 걸렸고 네. 지금 지식정보화 사회는 변화의 속도와 변화의 양이 엄청난 그렇죠. 거거든요. 네, 네. 그런 이렇게 변화의 속도도 빠르고 변화의 양도 많은 이 시대에 네. 신중년들은 그 과거의 경험과 지식이 너무나 많은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전부 다 새로 없애고 새로운 지식을 갖는 게 아니라 이 4차 산업혁명은 초지능, 초연결의 사회가 됩니다. 네. 즉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보태서 네. 새로운 창의력이 있는 네. 이런 지역 사회의 어떤 그 문화나 네. 그 교육 문화나 아무튼 산업이나 이런 거를 꽃피워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우리 이 홍성의 어떤 그런 신중년들은 꽃중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플러스 4차 산업혁명으로 지금 새로워지는 지식과 기술 이거를 보태서 홍성 지역 사회에 새로운 그 창의력이 있는 그런 세대로 네. 거듭나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안타깝게도 이미 이제 은퇴했는데, 네. 은퇴했는데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딱히 방향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저희 친구들도 이제 네. 이렇게 신중년에 속하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도 제가 보거든요, 종종. 네. 그래서 실은 지역사회에서 그들한테 어떤 역할을 주어야지만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려면 어떤 제도 안에서 네. 그들을 교육해내고 그렇죠. 그들이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뭔가를 제시해 주는 거 이런 네. 역할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신중년이 나이가 들었다고 그래서 이 사회에서 도태되는 게 아니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이 연륜으로서 보유했던 그런 지식과 경륜을 다시 재교육함으로써 재생산하고 그걸 통해서 지역사회에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내가 이 나이에 뭘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00세 시대에 내 삶을 얼마나 더 풍부하고 아름답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신중년, 꽃중년이 같이 고민하고 같이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는 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송채희 교수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 꼭 기억해 두었다가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너무 감사했고요. 여러분 신중년 중요합니다. 꽃중년 다음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성미 TV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의 탓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웃이 있고 함께하는 이들이 있으니 절대로 외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 검은 호랑이 해랍니다. 새해에는 분명히 더 좋아질 것입니다.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요. 복 많이 받으시는 한 해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